안녕하세요. 연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 연예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가장 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그런데 정작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애 관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감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도 싸우는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애인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싸울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화가 나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싸울 일은 네가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심각해지는 거죠. 갈등이 없는 연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어요. 그래서 갈등 자체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공감을 못하면, 공감을 안 하면 갈등을 풀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잠시 뒤에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갈등이 풀리지 않고 화해도 대충 마무리하고 감정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그냥 어찌저찌 참고 견디는 연애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이별밖에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별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다른 사건도 없었고 평소와 같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이별의 원인이에요. 평소가 되면 안 되는 일들이 평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감정을 풀지는 않고 계속 쌓아만 놓으니까 터져버리죠.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헤어지면 큰 사건 하나 때문에 헤어지는 것보다 재회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사소한 갈등 몇백 개가 차곡차곡 쌓여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려면 궁극의 공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감을 못하면 재회도 못해요. 연애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다고만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해요. 정작 모든 답은 본인에게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주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문제의 90% 이상은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건 연애 상담이든 재회 상담이든 모두 동일해요. 자신을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공감은커녕 반박하거나 놀리는데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니까 짜증만 나죠. 난 공감을 못해도 연애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감을 못해도 다른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외모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연애를 시작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애는 시작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연애할 때 공감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대방이 다 참고 견디는 연애를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건 마치 매일 담배 한 갑씩 태우고 매일 소주 2병씩 마시면서 난 알아서 관리 잘 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괜찮을까요? 노화는 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도 평생 얼굴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어요. 외모는 3개월, 성격은 30년. 이런 말들이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뼈가 있는 말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난 원래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한 사람이 많아요.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99%예요. 특히 여자보다 남자의 공감 능력이 영에 수렴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면 상담을 신청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공감을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공감을 할 수 없다면 다시 만나기는커녕 대화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남자만의 탓이 아니에요. 공감은 생물학적으로도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요. 예를 들어 신생아는 다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따라서 울어대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비슷한 침팬지 울음소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더 크고 자주 운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더 많은 배려와 공감을 보여줘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보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며 도와주려고 하죠. 그리고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돼요. 여자아이들은 성장할수록 사람들의 감정을 더 많이 공감을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무관심하거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만들어내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실제로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무리에서 제외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반면 남학생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센 척을 해요. 재밌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보면, 엄마는 아들보다 딸과 대화할 때 자신의 감정과 기분, 심리적 상태를 훨씬 더 자주 말한다고 해요. 부모가 4세에서 6세 사이의 자녀와 나눈 대화를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더 감정과 관련된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엄마는 슬프다, 즐겁다, 무섭다 이런 정서적인 단어를 훨씬 자주 사용한 반면에 아빠와 자녀의 대화는 감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아빠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들은 딸과 있을 때는 감정을 강조하면서 정서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아들과 대화할 때는 눈에 띄게 객관적인 대화를 하고 자기 감정 표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선천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성장 환경도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남자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공감을 못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기가 예상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어릴 때 키가 작으면 키 크는 약도 먹고, 몸이 약하면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타고난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이후로 극복하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예상하듯이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돼요. 더 큰 문제는 공감을 못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미래의 당신 혹은 당신의 애인이 되겠죠. 따라서 안타깝지만 남자는 공감을 배워야 돼요. 남자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남자친구, 남편, 아들로 살아간 남자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공감 좀 해줘. 공감 능력이 부족한 남자로 태어난 것, 성장 과정에서 감정적 소통이 부족한 것, 이것을 남자의 문제로만 몰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정 표현도 못하고 공감도 못해서 매번 똑같은 갈등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야, 난 대문자 극T라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자신은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을지는 몰라도 여자친구는 점점 짜증과 불안이 커질 거예요. 만약 이대로 결혼까지 한다면 미래에 어떤 남편, 어떤 아빠와 살게 될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노력해봤지만 난 공감을 못해 라고만 말할 건가요? 생물학적으로 편도체에 문제가 있어서 공감할 수 없다고 알려진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도 배워서 공감을 해요. 저는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감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지금 연예인에 방문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연예인이었습니다.